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중학교 교사 백라열이라고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과정과 강론 내용을 선생님들께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기술과정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두 번째로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 세 번째로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네 번째로 2015 교육과정과 비교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및 평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술과정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과정과 교육과정 설계의 기본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교과 교육과정의 공통적인 개정 방향인 3과 연계한 학습, 그리고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생태 전환 교육, 민주시민 교육, 디지털 및 AI 소양 함양 교육을 다루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세 번째로는 내용 영역을 이제 새롭게 개편을 했는데 인간 발달과 주도적 삶, 생활 환경과 지속 가능한 선택, 기술적 문제 해결과 혁신, 지속 가능한 기술과 융합, 그리고 디지털 사회와 인공지능 이 다섯 가지 내용 영역으로 구성을 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 디지털 사회와 인공지능은 초등 실과에만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나머지 4개 영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교육과정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화를 했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실과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가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오른쪽에는 기술에 대한 내용이 자리를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에 대한 내용 영역은 인간 발달과 주도적 삶, 생활 환경과 지속 가능한 선택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기술과 관련된 내용 영역은 기술적 문제 해결과 혁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기술과 융합 이 두 가지가 그림에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 역량도 이 그림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정 내용의 경우에는 생활 자립, 그리고 실천적 문제 해결, 그리고 관계 형성 이 세 가지가 교과를 통해 기르고자 하는 역량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기술의 경우는 기술학적 지식, 그리고 기술적 문제 해결, 그리고 기술적 실천 이 세 가지가 교과 역량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핵심 개념도 이 그림을 통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가정 내용의 경우에는 인간 발달, 관계, 일상성, 생활문화, 주도적 삶, 소비자 시민성, 생활자원, 지속 가능한 선택, 관리, 생활환경 이러한 핵심 개념이 이 그림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기술 내용도 마찬가지로 기술과 사회, 설계와 문제 해결, 발명과 지식재산, 재료와 제조, 에너지와 수송, 구조물과 건설,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로봇과 제어, 생명기술과 지속가능, 기술과 윤리 이런 핵심 개념들이 이 그림을 통해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술과정과 교육과정의 성격은 가정 내용의 경우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며 자립적 생활 역량과 건강한 관계 형성 역량을 함양하게 한다가 주요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기술 내용의 경우에는 학문의 구조 측면에서 기술학적 지식, 교육 목표의 측면에서 기술적 소양, 교육의 방법 측면에서 기술적 문제 해결, 진로 교육의 측면에서 기술 진로 탐색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과정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1번과 2번은 가정 내용 영역에 해당하는 인간 발달과 주도적 삶, 생활 환경과 지속 가능한 선택에 해당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3번과 4번은 기술 내용에 해당하는 기술적 문제 해결과 혁신, 지속 가능한 기술과 융합 이 두 가지 내용 영역에 대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과정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 속 문제를 탐구하고 문제 해결의 결과가 개인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식하여 가정생활, 기술 소양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삶을 영위하자. 자, 이것이 기술과정과 교육과정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내용 체계에 있어서 변화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영역의 경우에는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지 내용 영역으로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좀 비교를 해보면 2015 때는 5가지 내용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한 가지가 빠진 4가지 내용 영역으로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내용체계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 중에 하나는 이 핵심 아이디어라는 건데요. 이 핵심 아이디어는 이 내용 영역을 관통하면서 해당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핵심 개념이나 목표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자가 이 내용 영역의 학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교과에 대한 이해를 이제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요소는 교과에서 배워야 할 필수 학습 내용을 의미하는데요. 기존 교육과정과 조금 다른 점은 이 내용 요소를 그냥 제시하지 않고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내용 요소를 제시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교육과정에서 내용 체계가 변화된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 이유는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OECD 2030 교육을 토대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기 때문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OECD 교육 2030에서 주장하고 있는 학습자 주도성을 바탕으로 교과별 핵심 역량을 구성하는 내용 요소로서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하위 영역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서 성취 기준 역시 재진술하였다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에서 영역별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내용 영역에 따라서 핵심 아이디어가 이렇게 구성이 된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내용 요소 역시 이제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범주에 따라서 이렇게 이 내용 요소가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 영역별로 어떠한 핵심 아이디어와 내용 요소가 제시가 되었는지 살펴볼 차례인데요. 선생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이 자료를 좀 보시면서 내용을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간 발달과 주도적 삶, 이 내용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 요소는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로 이제 분류가 되어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시된 이 내용이 그대로 성취 기준에서 이렇게 재진술돼서 표현된 것을 이제 이따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전 교육과정과 변화된 내용은 잠시 후 성취 기준의 분석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간단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 영역인 생활 환경과 지속 가능한 선택,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가정 내용의 경우에는 기존의 2015 교육과정에서는 3개 영역이었지만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개 영역으로 좀 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그 내용들이 이 2개의 내용 영역에 이제 배치가 되었는지 조금 살펴보시면서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 영역인 기술적 문제 해결과 혁신,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내용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었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지속 가능한 기술과 융합 내용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 요소는 이렇게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 태도로 분류돼서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대해 2015 교육과정과 비교해 가면서 선생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성취 기준의 변화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취 기준 숫자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해서 가정 분야와 기술 분야 모두 한 개씩 줄어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수는 줄었지만 그 내용이 줄었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잠시 후 성취 기준 자료를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시면 이러한 점을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변화된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 요소가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 태도로 분류돼서 제시가 되었잖아요. 이러한 분류가 성취기준 서술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예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끝에 부분에 가치를 인식한다, 태도를 갖는다. 자, 이러한 성취기준 서술은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좀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서술 방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이해에 치중되기보다는 좀 과정 기능과 가치 태도를 조금 더 이제 중시하면서 성취 기준이 좀 서술되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취 기준 해설은 기존 교육과정과 비슷하게 성취 기준의 설정 취지 및 의미, 학습 의도 등을 좀 설명해 주고 있고요. 기존 교육과정과 다르게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대한 내용을 좀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인데요. 이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은 영역 고유의 성격을 고려해서 특별히 강조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교수학습 및 평가의 주안점, 그리고 총론의 주요 사항과 해당 영역의 학습과의 연계 등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 기준의 이런 그 체계가 조금 달랐던 것을 좀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 영역별로 성취 기준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되었는지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인간 발달과 주도적 삶, 이 가정 내용 영역은 총 12개의 이 성취 기준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네, 1-1부터 1-4까지의 성취 기준 중에 좀 크게 변화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의복과 관련된 이 성취 기준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제시가 되었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좀 축소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1-5부터 1-8까지의 성취 기준을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 1-5와 1-6은 좀 기존에 없던 성취 기준이 새롭게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날의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 청소년기의 이런 그 건강한 발달을 위협하는 다양한 이런 심리적인 이 문제들을 이 성취 기준을 통해서 좀 새롭게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 및 심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적응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예방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하여 적용한다. 자, 그리고 사회 변화로 증가하는 여러 가지 청소년 중독의 유형을 탐색하여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자, 이렇게 최근에 이런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좀 새롭게 필요한 이런 내용을 성취 기준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생애 설계와 이 진로 설계와 관련된 성취 기준이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제시가 되었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조금 축소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존에는 이제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저도 이제 잘 모르는 단어였는데 성차별과 성의 불평등을 인지하는 이런 광범위한 능력을 뜻하는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또 이제 이 성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이런 그
문제들, 좀 트렌드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이 학생들이 이런 성인지 감수성을 좀 기를 수 있도록 좀 이제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 청소년의 성적 발달 특징 이런 내용이 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조금 축소된 좀 삭제된 모습을 성취 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9부터 1-12까지의 성취 기준 중에 변화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청소년기 또래 문화의 특징 그리고 친구 관계 이러한 그 2015 교육과정의 이러한 내용에서 가상 공간이라는 이 용어가 추가됐다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과 관련된 이 성취 기준이 좀 많이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뉴 노멀 사회에서의 새로운 가족 문화, 이 뉴 노멀 사회라는 것이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큰 시대 사건 이후로 변화된 이런 일상생활과 변화된 상황을 이제 뜻하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족 문화에 대한 내용을 이제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담고 있고 기존에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던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삭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또한 저출산과 이제 고령 사회가 이제 가정 생활에 미친 영향 이러한 내용들이 축소되고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내용 영역인 생활 환경과 지속 가능한 선택 이 영역의 경우에는 총 14개의 성취 기준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중 2-1부터 2-4까지 성취 기준을 좀 살펴보면 기존 교육과정과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활 자원 관리 문제를 분석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고 실천한다. 자,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2022 개정 때는 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가족의 요구를 분석하여 식사를 선택한 후 평가한다. 자, 이러한 내용 역시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추가된 용어라고 한다면 2-4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기존의 이 성취 기준에서는 이런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이 교육 과정의 이런 개정 방향과 맞물려서 이런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이런 내용으로 성취 기준을 구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2-5부터 2-9까지의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역시 크게 이제 변화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2-6을 보시면 기존의 2015 때는 의복을 재활용하는 방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2022 때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의복 마련 계획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 좀 변화된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2-9를 보시면 기존에는 가족 생활에 적합한 주거 공간 구성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2022 개정 때는 자신의 생활에 적합한 주거 공간 구성이라는 표현을 써서 오늘날 시대에 따라서 좀 변화된 생활 양식을 조금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2-10과 2-11은 기존 교육과정에서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였는데요. 의식주 생활자원의 생산과 폐기 과정을 탐색하고 일상생활에서 의식주 생활자원을 선택한 과정과 그 결과를 성찰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 또한 급변하는 소비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자신의 소비 생활에 활용한다 라는 내용도 새롭게 등장을 하였습니다. 자, 성취 기준 해설을 보니까 2-11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 이제 무분별하게 등장하는 이런 SNS 광고나 맞춤형 광고 자, 이러한 그 소비자 정보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을 새롭게 이제 포함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12부터 2-13까지의 이런 성취 기준은 큰 변화가 없었고 2-14를 보시면 기존 2015 개정 때는 일 가정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었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생활 환경으로 나타난
일상생활의 혁신과 변화, 이렇게 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를 이제 반영해서 내용을 편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내용 영역인 기술적 문제 해결과 혁신의 경우에는 총 13개의 성취 기준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3-1을 보시면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가정과 사회 변화에 따른 안전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과 관련된 이 성취 기준이 2022에서는 좀 삭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에 반해 기술의 의미와 특성, 그리고 기술에 대한 가치 인식, 이러한 내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2를 보시면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표준에 대한 내용이 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었는데요. 그런 표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축소돼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적정 기술과 관련된 체험 활동을 이 성취 기준에 이제 명시해서 표현을 했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적정 기술 체험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기술 혁신과 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갖는다. 이 태도와 관련된 성취 기준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다음 3-4와 3-8 성취 기준을 보시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선 없었던 도면, 그리고 설계, 제도와 관련된 성취 기준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발명과 관련해서는 기존 2015 개정 교육 과정보다 훨씬 더 이 구체적인 이런 성취 기준이 이제 등장을 하였는데요. 발명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발명 활동 체험, 그리고 창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가치 인식 등과 같이 조금 더 발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서술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도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의 침해 사례 정도를 이제 분석하는 활동이 있었다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제 다루면서 이 창출, 보호, 활용, 그리고 실천, 이러한 내용을 다루도록 이제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3-7과 3-9는 제조기술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 교육과정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조기술의 특징, 발달 과정, 제조기술의 발달 전망, 그리고 제조기술 시스템, 그리고 제조기술 문제 해결 활동, 자, 이러한 내용들이 성취 기준에 있었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런 것들이 많이 삭제가 되고 재료 선택과 안전한 가공 방법을 실천한다. 그리고 올바른 도구를 선택하여 제품을 안전하게 제작하고 평가한다. 자, 이처럼 뭔가 제작 과정과 관련된 성취 기준으로 좀 대체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3-10과 3-11 성취 기준은 이 수송 기술, 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의 이 내용의 변화가 크게 없이 흡사하게 이제 유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2015 때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말을 썼었는데 2022 때는 친환경 에너지 자원이라는 말로 대체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3-12와 3-13 역시 수송기술과 관련된 성취 기준인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제조기술과 마찬가지로 이 수송기술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삭제가 되었고, 수송수단의 안전한 이용 방법과 사고 원인 대처 방법, 이런 내용도 성취 기준에 있었는데 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역시 2022 때는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물류체제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수송기술, 수송수단과 함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내용 영역인 지속가능한 기술과 융합의 경우에는 총 13개의 성취 기준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4-1부터 4-3까지는 건설 기술과 관련된 성취 기준인데요. 역시 건설 기술 시스템,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이 2022 때는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다른 부분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기존의 이 건설 기술 문제 해결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성취 기준이 작성되었다면 2022 때는 사용자 요구 및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충족하는 지속가능한 건설 구조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평가한다 라는 성취 기준이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4-4 성취 기준을 보시면
기존 2015 때 이제 없었던 전기전자와 관련된 성취 기준이 다시 새롭게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4-5부터 4-6의 정보통신기술 성취기준 같은 경우에는 내용 변화가 조금 큰 편이었는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 때 있었던 정보기술 시스템,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특성 발달 과정, 현대정보통신기술의 특성, 그리고 다양한 통신 매체, 이러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제가 되었고요. 대신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등장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4-6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 관련 문제를 이해하고 또 긍정적인 문제 해결 태도를 갖는다. 자, 이렇게 새롭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계속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4-7부터 4-9까지의 성취 기준을 보시면 역시 2015 때는 없었던 새로운 성취 기준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기계와 기계 요소,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자동화 기술, 이러한 내용들이 새롭게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4-10부터 4-11까지의 성취 기준은 생명기술과 관련된 성취 기준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생명기술 시스템 관련된 내용이 역시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생명 존중 및 윤리적 태도를 갖는다라는 이 내용이 기존 교육과정과는 달리 성취 기준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12와 4-13 성취 기준을 보시면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없었던 융합기술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새롭게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4-12를 보시면 기술적 문제에 대한 도전적 태도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융합기술의 사례를 탐구하고 미래의 기술 변화를 전망한다 라는 성취 기준이 있고요. 4-13을 보시면 긍정적이고 공감하는 문제 해결 태도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위해 융합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자, 이러한 성취 기준이 등장을 하였는데요. 자, 아무래도 요즘에 이 기술들이 다양한 기술의 이 영역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함께 융합되어 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시대에 맞게 이러한 성취 기준도 새롭게 내용이 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및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수학습의 방향입니다.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해서 조금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원을 보시면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통합적으로 적용해서 교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이 기존 교육과정과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대면 수업뿐만 아니라 원격 수업에서도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한다. 아무래도 코로나와 같은 이런 사태 이후에 이 원격 수업의 중요성이 좀 강조되다 보니까 자, 이 부분도 역시 새롭게 명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말을 보시면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범교과의 지식 사례 주제를 융합적으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정보 및 도구를 활용하는 소양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새롭게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을 보시면 가정 내용은 가정 전공 교사가 기술 내용은 기술 전공 교사가 지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를 보시면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 내 관련 자원 및 기관을 연계해서 지도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나를 보시면 기존의 멀티미디어 자료 외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빅데이터 등과 같은 여러가지 유형의 자료를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라를 보시면 가정과 관련된 교수학습은 초학문적 접근, 통합적인 접근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프로젝트 학습, 실험 실습 학습, 실천적 문제 중심 학습, 토의 토론 학습, 메이커 중심 학습, 협동 학습, 봉사 기반 학습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연계 체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을 보시면 기술과 관련된 교수학습은
기술 및 공학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협력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를 위해 문제 해결 학습, 프로젝트 학습, 문제 중심 학습, 실험 실습, 토의 토론 학습, 협동 학습, 디자인 싱킹, 역할 놀이, 사례 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학습자의 삶과 연계된 학습을 위해 활동이나 실제 사례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발을 보시면 실험 실습 활동 관련 유의사항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동그라미 7번을 보시면 유해물질이나 분진 가스가 발생하는 활동에는 환기 및 공기순환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라는 내용이 새롭게 적혀 있고요. 동그라미 8번을 보시면 인체공학적 측면에서 실습 환경을 조성하자 라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평가의 방향입니다. 가를 보시면 기술과정과의 평가는 사전에 계획하여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기록의 모든 절차가 적합성을 갖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나를 보시면 지식, 기능, 태도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존의 지식뿐만 아니라 기능뿐만 아니라 태도까지 어떻게 하면 종합적으로 이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를 보시면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지향하자 라고 나와 있고요. 라를 보시면 단편적인 지식 사실보다는 개념, 사고 과정 및 기능, 가치 및 태도 등에 대한 평가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하여 학습자의 교과 역량을 평가한다 라고 나와 있으면서 역시 나와 라가 같은 맥락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가 방법입니다. 가를 보시면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 장면에서 교사의 적절한 피드백이 요구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를 보시면 지식의 평가뿐 아니라 과정 기능의 수행, 가치 태도의 내면화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해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다를 보시면 평가의 여러 가지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개념 지도,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 그래프나 표, 도안 만들기, 그리고 특정 산출물을 요구하는 방법, 여기에는 연구 보고서, 실험 실습 보고서, 학습 노트, 포트폴리오 등이 이제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영상 및 제작물 만들기 등의 방법, 그리고 특정 활동을 이용하는 방법, 여기에는 구두 발표, 시험 및 실습, 토의 및 토론이 이제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정을 밝히는 방법, 여기에는 관찰 및 면담, 학습일지, 회의 등이 이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적절히 활용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과제 수행의 성취를 돕고 신뢰도 높고 타당한 평가를 위해 채점 기준을 꼭 개발해서 공개해야 된다라는 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라를 보시면 평가 문항을 개발할 때는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 등의 고등정신 기능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말을 보시면 평가 주체를 교사 외에도 학습자 본인 그리고 동료 학생까지 다양하게 실시한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점 기준을 학생들과 함께 작성하는 방법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을 보시면 학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성취 기준에 근거한 평가 기준 및 채점 기준을 잘 마련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마지막 사를 보시면 평가 상황에서 학습자의 디지털 격차로 인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실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로써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과정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개정되는 교육과정에서 선생님들의 더 멋진 교육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